여러분 안녕하세요. 주식의 소리의 애소리입니다. 네, 벌써 또 다음 주면요. 두구두구두구 대망의 SKIT가 상장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상장일의 매도 전략에 대해서 같이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우선 증권 발행 실적 보고서를 토대로 이번에 공모주가 정확히 어떻게 배정이 됐는지부터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네모칸 보시면요. 최초에는 우리사주조합에 427만 8천 주가 배정이 됐었는데 여기서 실권주 145만 4,044주가 발생했고요. 이 물량을 일반 청약자에게 106만 9,500주, 기관 투자자에게는 38만 4,544주를 추가로 배정했습니다. 그래서 최종 배정 현황은 오른쪽 네모칸의 수치로 변경이 됐습니다. 봐주시고요.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배정 후에 기관의 의무 보유 확약 비율 어떻게 변경이 됐느냐겠죠. 만약에 수요일 측에서 의무 보유를 확약했던 기관들한테 배정 수량이 많이 돌아갔다면 이 비율이 더 높아질 수 있는 거고요. 반대의 상황이라면 SK바이오팜 때처럼 의무 보유 확약 비율이 오히려 뚝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요. 자, SKIT의 기관 투자자 의무 보유 확약 기간별 배정 현황을 보니까요. 미확약이 35.4%, 확약은 64.6%예요. 배정 전에 63.2%였으니까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아마 국내 기관 투자자와 해외 기관 투자자에게 골고루 배정한 것 같아요. 해외 기관은 보통 의무 보유 확약을 안 하거든요. 네, 그래서 상장 후에 유통 가능 주식 수도 다시 계산을 해봤습니다. 딱 공모 주식 수만 유통이 가능하기 때문에 기관 투자자 중에 미확약 물량 하고 또 늘어난 일반 투자자의 물량을 더해주면 되겠죠. 총 1072만 1198주고요. 공모 후에 지분율로 따지면 15.03%입니다. 다른 대형 IPO들과 비교를 해봤을 때 15.03%는 아주 낮지도 또 아주 높지도 않은 괜찮은 수준인데요. 이게 공모 규모가 워낙에 가장 컸고 또 공모가도 비싸다 보니까 금액으로 계산을 하면 1조 1257억 원이라는 아주 엄청난 숫자가 나옵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의 거의 2배예요. 그러면 간단히 우리가 생각을 해봤을 때 상장일에 이 금액이 다 매도 물량으로 쏟아져 나와 버린 경우 이 정도 금액의 매수세는 또 붙어줘야 가격을 그대로 유지하거나 상승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물론 매도 물량이 거의 안 나온다면 베스트고요. 아무튼 그런 최악의 상황을 가정했을 때 이 유통 가능 금액은 아주 부담스러운 수준이기는 합니다. SKIT가 따상에 안정적으로 안착을 해서 매도 물량이 거의 없기를 바라야죠. 자, 그러면 SKIT 과연 상장 후에 얼마나 오를 수 있을지 생각을 한번 해볼까요? 저는 솔직히 이렇게 적정 주가를 계산하는 것 자체가 별 의미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관심이 집중되는 대형 IPO들은요, 단일에 오버슈팅이 나올 확률이 높기 때문에 늘 목표 주가 대비 훨씬 높게 오르거든요. 이전의 사례들만 봐도 충분히 아실 거고요. 그래서 이런 이론적인 주가보다는 시장 참여자들의 심리와 수급이 그날 주가에 더 큰 영향을 미칩니다. 네, 그래도 한번 계산을 해보도록 할게요. SKIT가 공모가 산정 시에 EV EBITDA를 적용했기 때문에 저도 EV EBITDA를 활용했습니다. EV EBITDA가 생각이 안 나실 분들을 위해서 간단히 개념만 정리를 하면 EV는 시가총액의 순차입금을 더한 기업의 총 가치를 말하고요. EBITDA는 법인세와 이자 그리고 감가상각비를 차감하기 전 영업이익을 말합니다. 그래서 EV EBITDA는 해당 기업의 기업 가치가 순수한 영업활동을 통해서 벌어들인 이익의 몇 배인가를 나타내는 지표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네, 그래서 적정 주가를 어떻게 계산할 거냐면요. EBITDA 곱하기 EV EBITDA 하면 EV가 나오잖아요. 이걸 상장 후에 총 주식수로 나눠서 주가를 구할 거예요. 그러면 EBITDA와 EV EBITDA만 알면 계산을 할 수가 있겠죠. 우선 2022년 예상 EBITDA를 활용을 할 건데 왜냐? 주가는 미래 가치를 선 반영하니까요. 2022년의 예상치를 땡겨서 계산해 보려고 합니다. KTB 투자증권의 리포트를 참고했고 보면 2022년 예상 EBITDA가 4,657억 원 정도라고 전망을 했네요. 그러면 EV EBITDA도 2022년 예상치를 알아야겠죠. 표가 안 보이실 것 같아서 옆에 적어놨어요.
SKIT가 공모가 선정할 때 비교 기업으로 선정했던 기업 6개의 EV EBITDA. 근데 저는 이 6개 기업의 평균을 내지 않고요. 중국 창신 신소재의 EV EBITDA를 활용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들 중에서 분리막을 주력으로 하고 있는 기업이 중국의 창신 신소재밖에 없어요. 사실 그마저도 직접적인 경쟁사가 아니라 경쟁사 중국 상하이 은첩의 모회사입니다. 상하이 은첩이 비상장 회사라서 모회사의 지표를 쓴 거죠. 창신신소재는요, 분리막 매출 비중이 70%로 SKIT에 비해서 조금 낮고요. 그리고 티어 1을 향한 매출 비중도 SKIT에 비해서 한참 낮습니다. 그래서 창신신소재의 EV EBITDA에 좀 프리미엄을 더 붙인 값을 SKIT에 적용을 해도 될 것 같은데 중국 기업들이 다소 좀 고평가되어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냥 25배를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요. 2022년 예상 EBITDA 4,657억 원에다가 25배를 곱해주면 되겠죠? 그럼 EV는 11조 6,425억 원이 나왔습니다. 이걸 상장 후에 총 주식수로 나눠주니까 16만 3천 원 정도가 됐어요. 물론 이 계산에는 여러 가지 한계점이 있습니다. KTB 투자증권 하나의 리포트만 참고했고요. 또 중국 기업의 EV EBITDA를 활용하기도 했죠. 앞에서 얘기했듯이 상하이 은첩의 모회사 지표를 썼고요. 아무튼 16만 3천 원이라니 그러면 따상은커녕 따도 어려운 거 아니야? 하실 텐데 말씀드렸잖아요. 대형 IPO는 오버슈팅 확률이 높기 때문에 너무 여기에 얽매일 필요는 없다고. 중요한 건 수급과 심리. 우리가 다들 안 판다면 따상에 성공할 수 있지 않을까요? 네, 그렇다면 SK바이오사이언스와 SK바이오팜, 카카오게임즈, 빅히트 이런 이전 사례들을 통해서 상장 당일에 어떤 요소들을 잘 체크해야 하는지 그리고 매도 전략을 어떻게 세우면 좋을지 본격적으로 얘기를 해봅시다. 에이노스님께서 이런 질문을 남겨주셨더라고요. 첫날에 상한가에 가면 거래가 중지되는 거 아닌지 그러면 매도를 못하는 건지 그래서 상장일의 주가 움직임을 간단히 설명을 드리고 시작할게요. 우선 공모주의 상장의 시초가는요. 공모가의 90%에서 200% 범위 내에서 결정이 됩니다. SKIT의 경우에 90%면 94,500원이고 200%면 21만 원이 되겠죠? 이 시초가는 오전 8시 30분부터 9시 사이 장 시작 전 동시호가 시간에 접수된 호가로 결정이 됩니다. 그리고 9시에 이렇게 시초가가 결정이 된 다음에는 개장 후에 이 시초가 대비 플러스 마이너스 30% 범위 안에서 거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다른 종목들과 똑같이. 만약에 시초가가 2배 가격인 21만 원에 형성이 됐고 21만 원에서 30% 상승해 27만 3천 원에 도달을 했다면 이걸 더블 후에 상한가에 갔다고 해서 따상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네, 그러면 아주 최고, 아주 베스트 케이스로 장 시작하자마자 따상에 쉬지 않고 직행하는 시나리오일 때 어떤 절차를 거치게 되는지 같이 볼게요. 우선 동시호가를 공모가 2배 가격인 21만 원에 형성을 할 거고요. 이때 동시호가 끝나고 딱 9시에 거래가 시작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이미 종료 제도라는 게 있어서 30초가 연장될 수도 있거든요. 네, 이렇게 동시호가가 끝나고 장 시작하자마자 변동성 완화 장치인 VI가 발동이 될 겁니다. 가격이 너무 급등하니까 잠깐 열기를 식히는 장치를 마련한 건데요. 정적 VI는 전일 종가를 기준으로 10% 이상 주가가 변동할 시에 2분간 단일가 매매로 전환되는 것을 말합니다. 공모주는 전일 종가가 없으니까요. 시초가가 기준 가격이 됩니다. 그리고 동적 VI는 직전 체결 가격을 기준으로 2%에서 6% 이상 주가가 벗어나는 경우 2분간 단일가 매매로 전환이 됩니다. 유가증권 일반 종목들은 6%가 적용이 되니까요. SKIT도 호가가 직전 체결가보다 6% 이상 올라가면 동적 VI에 걸릴 겁니다. 자, 아래 그림 보시면요. SK바이오사이언스 때 VI 현황을 볼 수가 있는데요. 9시 19초에 동적 VI와 정적 VI가 동시에 걸렸어요. 이렇게 VI가 발동되면요. 2분간 실시간으로 거래는 체결이 안 되고요. 호가 접수만 받습니다.
그리고 2분이 지나면 하나의 가격에 접수된 주문들이 일괄 체결돼요. 여기도 임의 종료 제도가 적용이 될 수 있고요. 그래서 2분 30초간 단일가 매매가 진행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까 질문 주신 분이 거래가 정지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VI를 얘기한 게 아닌가 싶어요. 상한가에 갔다고 해서 거래가 정지되지는 않거든요. 네, 그리고 이렇게 VI 걸린 동안에 아마 호가는 이미 상한가로 직행을 할 겁니다. 그런 케이스를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당일에 조금이라도 사고 싶어도 살 틈이 없는 거죠, 도무지. 자, 실제 SK 바이오사이언스의 사례를 한번 같이 볼게요. 사진은 장시작 전 동시호가 8시 59분의 호가 상황이고요. 시초가는 공모가 65,000원의 2배인 13만원에 형성이 됐고 9시 기준으로 보면 잔량에 3천만 주 이상이 쌓였어요. 예상 체결량은 15,624주였고요. SK 바이오사이언스의 유통가능 주식수가 889만 7,510주였는데 동시호가의 매도 주문 수량이 15,624주밖에 안 됐다는 거니까 거의 판 사람이 없다는 거죠. 따상 가능성이 보이는데 굳이 왜 팔겠어요? 아주 좋은 상황입니다. 시초가 2배 가격에 매수 잔량은 잔뜩 쌓이고 예상 체결량은 얼마 없고 이래야 우선 딱까지는 안전하게 달성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앞에서 봤듯이 9시 19초에 VI가 발동이 됩니다. VI에 걸리더니 호가가 바로 상한가로 쐈어요. 16만 9천원. 상한가 가격에 매수 잔량이 막 쌓입니다. 570만 주 넘게 쌓였네요. 예상 체결량은 28만 9,414주고요. 마찬가지죠. 상한가에 사려는 사람은 엄청 많은데 매도 수량은 얼마 없는 아주 좋은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 VI가 풀려도 상한가가 유지될 확률이 높죠. 자, 다음은요. 제가 당일에 영상을 좀 캡처해놨던 건데요. VI가 해제된 이후에 상한가 잔량과 체결량 움직임을 동영상으로 한번 확인해 보세요. 보시면 상한가 잔량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데 늘어나는 증가분이 체결량에 비해서 훨씬 크죠. 이게 파는 사람들은 한 주, 두 주씩 이렇게 팔고 있는데 매수 대기자들은 100주, 200주 이렇게 큰 단위로 주문을 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매도 매수세가 계속해서 공방을 벌이다가요. 장 마감 때 상한가 잔량은 631만 6,222주였어요. 금액으로 계산하면 1조 674억 원. SK바이오팜은 첫날의 상한가 잔량이 약 2,200만 주였고요. 금액으로는 2조 7,940억 원이었습니다. 카카오게임즈는 약 1조 7,185억 원 정도가 됐네요. 자, SK바이오사이언스의 동시호가 때부터 장 마감까지의 상황을 한번 이렇게 복기해서 봤고요. 요걸 토대로 SKIT의 매도 전략을 짜 보겠습니다. 우선 1번, 장 시작 전 동시호가에 시초가 2배로 가격을 형성했다면 매수 잔량과 예상 체결량을 확인하자. 아마 시초가는 2배 가격으로 형성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면 앞에서 보셨죠? SK바이오사이언스는 매수 잔량 3천만 주 이상이 쌓였고 예상 체결량은 2만 주 이하였어요. 그러니까 SKIT도 매수 잔량이 한 2천만 주 이상 정도면 좋을 것 같아요. 당연히 매수 잔량은 많을수록 예상 체결량은 적을수록 좋습니다. 자, 그럼 따는 성공했다고 치고요. 장 시작 후에 VI가 발동된 경우 VI가 걸리고 단일가 매매로 전환이 된 상태에서 호가가 상한가까지 올라버렸다. 그러면 이때도 상한가 가격의 매수 잔량이 많이 쌓일수록 VI가 풀려도 상한가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는 매수 잔량 570만 주 이상이었고 금액으로 계산하면 1조 정도가 됐는데 SKIT의 상한가를 기준으로 1조 정도가 쌓이려면 366만 주 이상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러니까 VI 걸리고 상한가 잔량에 300만 주에서 400만 주 정도가 쌓이면 팔지 말고 대기. 혹시 잔량이 계속해서 줄어들면 매도를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상한가가 풀리기 시작했다면 시장가로 바로 매도하는 게 가장 마음이 편합니다. 왜냐하면 상한가 풀리기 시작하면 가격 변동이 엄청 심할 거거든요. 이럴 때는 시장가로 주문을 내서 바로 체결되게끔 하는 게 그나마 안정적으로 체결 확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반대로요.
VI가 발동되기는 했는데 단일가 매매 적용된 호가창이 상한가를 못 갔어요. 그러면 바로 시장가 주문을 미리 냅니다. 조금 지켜보다가. 왜냐면 VI 때 상한가에 못 가면 심리적으로 VI가 해제된 뒤에 주가가 더 흘러내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장가 주문을 내서 그나마 VI 해제 후에 바로 체결될 확률을 높이는 거죠. 여기서 다 팔지 일부만 매도할지는 본인들이 선택하시면 되겠고, 혹시 VI 때 상한가에 도달을 못하더라도 남은 시간에 매수세가 몰려서 상한가에 충분히 갈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이때도 그냥 팔지 말고 지켜보시면 되겠죠. 본인 생각과 달리 매수세가 약해지면 매도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네 번째, 상한가에 도달한 경우를 생각해 볼게요. 따상에 상한가에 잘 도착을 했으면 이때부터는 매수 잔량을 체크해 주셔야 합니다. 아까 SK바이오사이언스의 장마감 상한가 잔량이 1조 정도 됐잖아요. SKIT는 1조가 쌓이려면 366만 주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했으니까 이 정도의 수치를 잘 기억해 두세요. 잔량이 계속 늘어나야 좋습니다. 만약에 빠르게 상한가 잔량이 줄어들면서 체결량까지도 증가한다면 매도하시는 게 좋겠네요. 그리고 체결량 얘기가 나왔으니까 보충해서 조금 더 살펴보면요. SK바이오사이언스는 첫날 거래량이 유통 가능 주식수의 10% 미만이었고요. 그러면서 따상에 안착하기는 했는데 다음 날에 1200만 주 넘게 거래되면서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말았어요. SK바이오팜은 첫날에 7% 정도, 둘째 날에도 7% 정도, 이틀 내내 거래량이 거의 없었고요. 셋째 날에는 70% 가까운 물량이 거래되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따상상상을 기록했습니다. 보니까요. 다른 종목들과 달리 기관이 상장 후에 계속 사들인 게 눈에 띄더라고요. 기관의 수급까지 받쳐주면서 따상상상이라는 기록을 세울 수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다음 카카오게임즈는요. 첫날에 4% 미만, 진짜 SK바이오팜 학습 효과 때문이었는지 아무도 안 팔았네요. 그리고 둘째 날에는 33% 넘게 거래가 됐지만 상한가를 기록했고요. 다음 날부터는 거래량 터지면서 흘러내렸습니다. 빅히트는 첫날에 벌써 유통 가능 주식수 전량에 가까운 거래량이 확 터졌고요. 성적이 첫날부터 안 좋았어요. 그러니까 거래량도 중요하다는 거거든요. 상한가를 지켜내면서 거래량이 유통 주식수의 10% 미만이면 팔지 말고 다음 날까지 지켜봐도 될 것 같습니다. SKIT의 유통 가능 주식수가 1072만 1198주니까 100만 주 미만이면 여러분들 팔지 말고 한번 지켜봅시다. 자, SK바이오사이언스 때 생각보다 성과가 좋지 못해서 많은 분들이 일찌감치 팔아버리는 건 아닐지 조금 걱정이 됩니다. 만약에 거래량이 40%를 넘어가면요. 그때부터는 좀 위험할 수 있으니까 매도 준비를 하고 있는 게 좋겠죠? 거래량이 꽤 늘어나도 SK바이오팜과 카카오게임즈처럼 될 수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은 어렵지만 일반 투자자들의 배정 물량이 그때보다 늘어난 상황이라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장마감 후에는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도 같이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첫날의 매도 전략은 우선 이 정도로 준비를 할게요. 주식은 워낙에 변수가 많은 놈이라서 예상과 다르게 흘러갈 확률도 있다는 거. 그러니까 제 시나리오를 벗어날 수도 있다는 얘기죠. 어떤 상황에서든 말씀드린 비슷한 맥락으로 대응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전략이 최고의 전략은 절대 아니니까요. 여러분들도 참고만 해주시고요. 첫날 상황 보면서 2일차 전략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날에 만약에 주가가 시원치 않아서 다들 정리를 했다면 2일차는 필요도 없겠죠. 그리고 하나의 증권사로 주식 몰아서 매도하고 싶은 분들 많으실 텐데요. 그렇다면 오전 8시부터 당일 오전 8시부터 타사 대체 출고를 하시면 됩니다. 수수료는 보통 건당 1,000원에서 2,000원이고요. 아마 미래에셋만 1,000원인 것 같아요. 우대 고객은 수수료 면제됩니다. 하지만 SK바이오사이언스 때 타사 대체 출고하면서 오류가 막 발생해서 몇 시간 동안 내 주식이 증발해버린 일이 발생했거든요. 따상에 성공했으니까 망정이지 안 그랬다면 끔찍하네요. 그래서 타사 출고를 추천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냥 증권사마다 본인 편한 방법으로 다 로그인을 미리 해두시고 최대한 빨리빨리 대응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타사 대체 출고를 하실 분들은요, 제 영상 중에 SK 바이오사이언스 매도를 위한 준비사항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부디 모두가 만족할 만한 수익을 내기 바라면서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칠게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